이번 강좌에서는 포인터 파트의 마지막 강의로 배열을 복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변수의 대입과 다르게 배열을 복사하기 위해서는 배열 안에 모든 값을 하나하나 복사해줘야 합니다. 시작합니다. 이번 실습은 배열의 복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열을 복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인에 첫 번째 배열이 있다고 치고요. 두 번째 배열이 있다고 칩시다. 사이즈 지정을 위해서 먼저 사이즈는 10개만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난수를 활용해서 10개 입력하는 거 귀찮으니까 난수를 활용하기 위해서 rand 함수와 srand 함수가 선언되어 있는 stdlib.h를 include 하고 그 다음에 시간, 현재 시간을 가져오기 위해서 time.h를 include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이즈는 이제 위에 선언한 define한 사이즈로 배열을 선언을 할게요. 초기 값은 다 0으로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배열의 초기 값이 모두 0으로 세팅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먼저 배열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시 여기서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무슨 함수냐면 배열 출력해보는 함수죠. 배열에 있는 값을 출력하자라고 해서 그냥 void print array라는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배열의 시작 주소 값을 나한테 다오 해서 배열의 시작 주소값 start라고 이름을 붙일까요? 그리고 배열의 크기 있어야 되겠죠? 사이즈. 자, 이 이름은 여러분들이 주고 싶은 대로 주면 돼요. 이번에는 그냥 start라는 이름으로 해봅시다. 그리고 어디에서 시작을 해서 이 주소값 몇 개냐라는 정보만 받으면 되겠죠. 출력하면 돼요. 여기서 그냥 for 0부터 몇 가지 사이즈 개만큼 i 증가시키면서 그냥 간단하게 출력해 보겠습니다. 몇을 출력하느냐? %d를 출력을 해야 되는데 한 칸 띄고 출력을 할게요. 몇을 출력을 해요? 스타트의 i번째 방.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안 하고 여러분들이 익숙해지기 위해서 포인터 문법을 사용합시다. 이렇게 하면 스타트 주소값 안에 있는데 거기에다 i를 더해가면서 그 안에 있는 값을 출력해라 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두 개 배열 선언을 해놨으니까 이제 프린트 어레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출력을 해볼게요. 프린트 어레이 함수로 호출해서 이 어레이 1에 있는 값만 출력을 해보자고요. 어레이 1에 있는 값, 그 다음에 어레이 2에 있는 값을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어레이 1의 값은 하고 그냥 세미콜론 찍을게요. 그러면 화면에 이게 출력이 되고 이 함수가 호출이 돼서 여기로 가겠죠. 몇을 줘야 될까요? 여기에 배열의 시작 주소값, 배열의 이름만 쓰면 된다고 그랬죠. 어레이 1의 주소값, 그리고 뭐도 줘야 돼요? 크기도 줘야 돼요. 크기는 사이즈죠. 그래서 여기다가 사이즈를 복사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출력이 돼요. 자, 그런데 역슬래시 n 출력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서 다 출력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역슬래시 n 하나 출력합시다. 이렇게 한 줄 내리기까지 출력하고, 포맷을 더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양하게 출력하는 포맷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냥 지금은 배열과 포인터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출력하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실행을 시키면 다 0이 출력되겠죠? 이렇게 array 1 10개 출력이 됐습니다. array 2도 출력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서 붙여 넣으면 되겠죠? array 2 출력해 보겠습니다. array 1이 아니라 array 2죠. 출력해 보겠습니다. 자, 둘 다 0000 0000 잘 나옵니다. 자, 이제 배열을 복사한다 라고 해봅시다. 배열을 복사한다. 어떻게 해야 복사할까요? array 1에 10개가 있고 array 2에 10개가 있습니다. 복사한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변수 대입하듯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해석을 해보세요. array 2에 배열의 이름이죠. 이거 뭐라고 그랬죠? 배열의 이름입니다. 배열의 이름만 쓰이면 배열의 시작 주소값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array 2 배열의 시작 주소값을 의미를 해요. 그 값을 어디에다 집어넣으라는 거죠? array 1에다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array 1의 시작 주소값이죠. 이렇게 하면 array 2의 주소를 array 1에다 집어넣어라 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에러가 나요. 에러가 나. 왜 에러가 나느냐? 배열의 이름이 쓰이면 뭐라고 그랬죠? 배열의 시작 주소인데, 제가 지난 수업 시간에 상수라고 했죠. 상수. 바꿀 수 있는 값 없는 값? 바꿀 수 없습니다. 자, array 1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array 1에 자, 1번째 방부터 39번째 방까지 array 1에 10개가 있어요. array 2도 마찬가지로 10개가 있습니다. array 1의 시작 주소는 몇이죠? 1이죠. array 2의 시작 주소는 40이에요. 메모리상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미 10개씩. 그런데 여러분들이 코드를 이렇게 치면 array 2 배열의 시작 주소라고 그랬죠. 몇이에요 지금? 이 예제로 보면 40이죠. 40이 어디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array 1에 들어가게 돼요. array 1은 지금 1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죠. 이 값을 40으로 바꾼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배열은 10개는 여기 1번째 방부터 array 1에 1번째 방, 1번지부터 39번지까지 쓰겠다고 배열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 값을 바꿀 수가 없겠죠. 이 값은 상수입니다. 그래서 바꿀 수가 없어요. 알겠죠? 자, 이제 왜 바꿀 수 없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방에 있는 거 하나 다 복사를 해줘야 돼요. 첫 번째 방부터 끝번째 방까지 돌아가면서. 그래서 복사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함수를 안 쓰고 그냥 여기서 해볼게요. 복사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처음 번째 방부터 사이즈만큼 반복하면서 일일이 어떻게 해줘야 돼요? 2의 몇 번째 방? array 2의 i번째 방에다가 array 1의 i번째 방을 대입을 해줘야 돼요. 일일이. 하나 다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각각의 방을 이렇게 복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럼 정리를 해봅시다. 이렇게 하고 배열의 방은 여기서
여기서 출력을 해보고요. 이게 복사하는 거죠. 자, 이전에 이제 입력받는 함수 지난번에 해봤죠. 입력받는 함수도 만들어 봅시다. 여기다가 input array 할게요. 마찬가지로 주소값 다오, 크기 다오. 그러면 내가 뭐 하겠다? 반복해서 여기다가 난수를 생성해 주겠다 라고 하면 되죠. 난수 생성. 여기다가 주소값, 시작 주소값에다가 i 더해가면서 그 안에 있는 값에다가 난수 생성해서 넣겠다. 마찬가지로 뭐 0에서부터 999까지만 넣어볼까요? 이렇게 1000 이렇게 input array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 함수를 활용을 해보자고요. 여기서 input array 함수를 호출하고 주소값 달라고 그랬으니까 나 array 1에다가 좀 넣어줘. 난수를. 크기는 사이즈 개야 10이겠죠. 여기서는 지금 10으로 돼 있으니까 10개야 라고 주면 난수가 생성됐습니다. array 2에는 지금 0이죠. array 1의 값이 들어가고 array 1에 있는 값을 array 2에다가 복사해서 계속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array 1을 출력하고 array 2를 출력을 해볼게요. 실행시키면 자, 똑같이 복사가 됐죠. 이렇게 복사하는 거는 하나하나 해줘야 돼요. 이거 맨날 복사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겠죠. 이것도 함수로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copy array 라고 함수를 만들 수 있어요. 똑같아요. 그냥 배열에 자, 근데 이때는 배열을 몇 개 넘겨야 돼요? 이 배열하고 이 배열 2개를 다 넘겨야 되겠죠? 그래서 배열 2개 주면 보통 이럴 때 이름은 타겟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소스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사이즈. 이 함수는 여기 주소값에 있는 배열에서 값을 읽어다가 여기다가 다 집어넣어 줄게. 그러니까 너는 주소값 몇 개 다오? 2개 다오. 그리고 이 해당 배열들의 크기를 알려다오 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포문은 똑같아요. 이 안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 줄이더라도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이 안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배열 문법으로 써볼게요. 이거는 타겟에 i번째 방에다가 몇을 집어넣어요? 소스에 i번째 방 주소에 있는 값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 문법이랑 똑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하나는 배열 문법으로 쓰고 하나는 포인터 문법으로 썼어요. 자, 이렇게 하면 이곳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값이 여기로 들어가겠죠. 결국 여기서 이제 주는 값이 될 거예요. 여기서 사용할 때 주는 값이. 이 함수를 호출한 곳에서 주는 값이 되겠죠. 자, 그래서 input, 이제 소스 코드를 살펴보면 input array 하고 요 copy, 이걸 내가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호출을 하자. copy array라는 함수가 이때더라. 여기에다가 보니까 타겟, 내가 복사될 곳, 투저의 주소값과 원의 주소값을 주면 그리고 복사할 개수를 주면 얘가 카피 해준다더라. 여기 사이즈 10이죠. 지금 여기 10이죠. 10에 있는 값이 여기 사이즈로 들어갈 거고 이 배열의 시작 주소가 여기에 들어가고 이 배열의 시작 주소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타겟이 되고 두 번째는 소스가 돼서 계속 집어넣는 거죠. 하나하나. 이렇게 배열은 통으로 카피가 되는 게 아니라 방마다 하나 카피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하고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카피가 잘 됐죠. 계속 383 똑같은 값이 나와요. 제가 뭘 안 해줬죠, 여기서? s랜드를 안 써줬죠. 타임에 널 이렇게 해주면 이제 현재 시간으로 세팅이 되면서 이게 호출될 때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한번 메인이 실행될 때마다 이게 호출이 되고 현재 시간 값으로 초기 값이 세팅이 되면서 값이 변하죠. 자, 이렇게 배열을 카피하는 예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예제 살펴볼게요. 교재의 예제, 지금까지의 저와 짠 코드 등과 같이 여러분들이 접한 코드를 먼저 이해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은 어떤 걸 하시나요? 다음 예제를 푸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연습 문제와 같이 코딩 문제를 직접 코딩해보려 했을 것입니다. 두 경우 모두 프로그래밍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코딩은 사고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들 하는데 사고력은 생각하는 훈련입니다. 예제만 푸는 것은 사고력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연습 문제를 바로 푸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제를 풀고 예제를 발전시키려 노력해보세요. 배열의 복사 예제를 푼 여러분들은 이 프로그램에 어떤 기능을 추가해 볼 것인가 스스로 고민해보고 주어진 코드에 덧붙여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연적으로 실력이 향상되고 나중에는 어려운 연습 문제도 잘 풀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제 포인터가 끝났으며 앞으로의 강의는 모두 포인터를 활용하면서 진행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